자, 등기 추정적 효력 찾았어요. 자,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자, 그 박스 옆에 한번 봐봐요. 우측에 공간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한 7개 정도는 요번 달 꼭 정리해 놓고 가야 돼요. 박스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볼래? 자, 추정력은 일단 추측이에요. 그래서 추정. 자, 추정이라고 써놓고요. 자, 추정은 어때요? 자, 추정 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이 논리를 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자, 추정 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부여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자, 추정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와요. 아까 우리 등기법은 저한테 맡기면 돼요. 나중에 다 찍어주니까 뭐 등기법도. 근데 그 과정이 좀 중요해요. 그럼 아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등기 청구권 하나 배웠고 준이라는 의미 하나 배웠고요. 오늘 추정과 관련돼서 이 추정의 의미를 잘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가 입증하죠? 반대 당사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입증.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라고 써놓고 요 밑에다가 1단계라고 하나 써놔봐요. 이제 오늘부터 한 3번째 하는 거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에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 추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증을 어떻게 들어갈 건가. 여기 이제 있죠. 그러면 입증 책임에서 1단계는 뭐예요? 요거는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라고 하나 적어놔요. 자,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유리한 쪽이 입증. 자, 2단계는 뭐예요? 아무렇게나 입증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면 돼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면 돼요. 문구대로 입증한다. 법조문 문구대로. 왜 그러면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할까요? 뭘 입증하면 돼요?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뭐가 있어요? 요건과 효과로 규정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입증하면 되죠? 법률 요건을 입증하면 된다는 거예요. 법률 요건. 자, 그러면 자, 법률 요건을 입증하고요. 그럼 3단계는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추정받으면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반대 당사자가 입증. 자, 우리 공시법에서 요 3단계가 뭐예요? 요 자체로 7번 출제가 됐어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그러면 첫 단계.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입증 책임,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팍 요 3단계를 떠올라봐요. 첫 단계, 누가 유리한다?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3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즉 법률 요건을 입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추정받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내공이 좀 쌓였는지 요거 적어놓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자, 계약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이거부터 이제 삐그덕거리면 안 돼요. 자, 이 지문이 올까요? X일까요? 자, X예요, 왜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온다가 여기가 틀렸죠. 추정한다예요. 그러면 자, 추정 규정입니다. 그래서 추정한다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계약의 이익은 누구로 추정받아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그러면 채무자가 추정받죠.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 그럼 누가 입증해? 채권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정 규정이 왜 중요하느냐? 입증 책임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그러면 자주 추정받아야 안 받아요? 추정받죠. 자주하고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으면 일단 뭐로 추정받아요? 자주. 평원은 추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공연은 추정받죠. 선의는 자주.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더라도 자주,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받아.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반대 당사자예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본인 스스로 추정. 그게 이제 학설과 판례의 다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지금 등기법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써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입증 책임에서 지금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민법 정책. 민법 정책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입증 책임 때문에 민법 정책이 안 돼요. 책을 읽다 보면 요럴 때는 누가 입증하고 요럴 때는 누가 입증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돌아버리는 거예요. 민법 정책은. 민법 정책을 포기하는 거는 거진 입증 책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이제 자기가 써먹어야 돼. 저걸 외워서. 영어는 암기고 영어는 이해라는 거야. 봐봐요. 내중착 읽어봐요. 내중착 읽어봐요. 중무선 외워봐요. 이건 암기야. 내중착 중무선. 이거는 백구조 착오 부분이야. 봐봐요. 잘 제가 뭐라고 떠드는지 봐봐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표의자가. 그럼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유리해? 표의자. 영어는 표의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게 자주 출제돼.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반대 당사자가 입증. 그럼 요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는 무조건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야. 이건 암기야. 암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단계는 누가 입증한다? 유리한 쪽이. 그러면 2단계는 뭐예요?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 이건 무조건 암기야. 우리 법학에서 모든 게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이거든.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외워서 써먹느냐 몸성을 그게 이제 개인차가 나는 거야. 개인차가.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2단계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사실은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곧 뭐예요? 자, 추정력은 불인정이 된다는 거야. X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우리 지지난 주까지 뭘 배웠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웠죠. 그럼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에서 추정력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야. 토지대장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토지대장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걸 숙지해서 그걸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그게 이제 능력 차이가 난다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안 미친다라는 건 아는데, 이제 이유를 알아야 오래오래 간다고. 시험장 가면 막 떨리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예비 등기야.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야. 자, 자체.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 전국 등기 효력이야. 그러면 25회 때 민법에서 잘 들어볼래? 작년, 재작년에.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게 2.5점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가등기는 X, 가등기는 X를 하기 전에 전제 요건을 좀 남은지. 그럼 봐봐요. 가등기는 예비 등기구나.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구나. 바로 가등기는 뭐예요?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까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승의 보전적 효력.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쳐요.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덟 번째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곱 번째,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자, 둘째 시간에 아까 또 까먹었다. 등기 추정력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학설과 판례. 아까 등기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점의적 효력은 명익다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 점의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점의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다. 민법 몇 조? 200조. 200조는 뭐예요? 동산의 추정력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거만 이제 숙지를 해놓으라고요. 요거만 숙지해 놓으면 돼요. 요거는 숙지고 요거는 이제 암기고.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 제가 봐봐요. 자, 숙지하고 암기는 다르거든. 그러면 암기는 무조건 해와야 된다는 거고 숙지는 뭐라는 거야? 계속 눈으로 익혀달라는 거야. 익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우리 형님들이 여기에서 봐봐. 이제 암기를 한다고 숙지한다고. 무슨 관계?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읽어봐요. 절차관계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그러면 실체관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다. 그렇죠? 그럼 실체관계 한번 따져볼까요? 자, 봐봐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 자, A가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무슨 건자?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1억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야. 전세금밖에 모르나 봐. 맨날 전세금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저당권이 무슨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이잖아. 담보 물건.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1억이 남아있어야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럼 저당권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이 관계가 실체 관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B의 관계가 바로 실체 관계라는 거야. 그럼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건?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채권. 채권은 뭐예요? 권리죠. 읽어봐요. 권리. 이게 바로 실체 관계라는 거야. 권리 관계가 실체 관계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친다. 읽어봐요. 권리의 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읽어봐요.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읽어봐요. 임차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우리 판례는 임차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봐봐요. 이 관계 봐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 뭡니까? 제가 그러면 23년을 해서 도를 닦았는데 지금 뭐예요? 제가 민법을 15년을 강의했다고. 아직 감이 안 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법은 아직 99.8%밖에 안 됐어요. 몇 프로가 모자라요? 0.2% 모자라요. 지금 뭔가 민법은 모자라요. 지금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등기법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99.8%인데 작년에 이게 왔어. 느낌이 왔다니까, 느낌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두 타는 거하고 안 타는 거하고, 그러면 앞으로 뭐다 작두를 차려면 민법도 7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49인데 7년 더 하면 큰일 났어요. 56세, 작두 타려면 56대에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체력이 딸릴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런 관계. 그러면 일단은 이 관계를 따져주시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요거는 당연히 그러면 추정이라는 것과 사실의 등기, 가등기, X, 실체 관계도 미치고 읽어봐요. 절차 관계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절차 관계가 뭐냐? 절차 관계 봐봐요. 토지거래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자 토지를 취득했어요. 일단 토지거래가증을 받았다고 추정해 주는 거야. 무슨 관계? 그게 절차 관계야. 원래는 토지거래가구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죠. 뭐가 없다면? 토지거래 허가증이 없다면. 그럼 토지거래가증을 받아줬다는 것은 토지거래가구에서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일단 토지거래가증을 받았다고 일단 추정해 주는 거야. 그게 무슨 관계? 절차 관계.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일단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다고 추정해 주는 거야. 그게 무슨 관계? 절차 관계. 무슨 말씀인지 지금 실체 관계가 뭐고 절차 관계가 뭔지 그걸 뭐예요.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각구를 최초로 개선한 게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이야, 공동이야? 단독. 그래서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다라고 써놨더니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야하다. 언제 제가 야하다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와장창 깨져. 무슨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니까. 그러니까 민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등기법에서 역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럼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래서 추정력이 뭐하다? 야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그럼 공동 신청이라면 둘이 가서 전 소유자의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져, 안 깨져? 안 깨진다는 거야. 왜? 무슨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그걸 등기법으로 반대로 역을 이용하면 쉽단 말이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혼자 가면 신속해, 정확해? 신속, 정확성이 떨어지잖아. 그럼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그래서 깨진다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 그러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둘이 손잡고 갔잖아. 신속성은 떨어진데 정확성이 뛰어나잖아. 손잡고 나와서 둘이 손잡았는데 한 사람이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해서 추정력이 깨지면 돼야 안 돼? 맨날 집 팔거나 추정력이 깨진다. 그럼 맨날 캔슬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등기법으로 역을 이용해서 그것마다 사용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만 잡아놓으라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몇 번에? 오늘 세 번째니까 앞으로 97번째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항상 정점은 가는데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봐봐요.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한 번등기. 가등기한 번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 명령과 번등기 명령이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음 번은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한 번등기. 5자로 얹지만. 5자로 얹지만. 이게 애약 완결건이야. 무슨 완결건? 애약 완결건. 애약 완결건을 3자로 얹으면 무슨 건이야? 형성건이 돼. 형성건. 형성건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려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지분은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저 남의 지분은 처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되고 전원은 안 된다라. 똑같은 측면이지만 민법적인 바라보는 관점에 가고 등기법에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럼 맨날 이제 그러면 지겹잖아요. 그러면 가등기한 번등기는 무슨 건이라고 그래? 무슨 건? 형성건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건? 한매건. 한매건을 3자로 건쳐봐요. 형성건이야. 이게 무슨 애약 완결건이야. 그러면 가등기하고 한매건은 성질이 같아달라. 같죠? 그러면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한매건은 가등기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자체로 뭐예요? 애약 완결건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결론은 같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같지만은 지겨우니까 저도 지겨워요. 마찬가지예요. 지겨워. 그래서 다 자료가 틀려. 그러니까 막 미쳐버려요. 오늘 여기 나가는 자료하고 또 다른 데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해요. 똑같은 책이 다 달라. 책이 다 달라요. 책이 다르고 자료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내줬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요. 공부 못하는 데는 자료도 안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료 안 내줘요. 자료 안 내줍니다. 내달라고 그래도 안 돼요. 그만큼 제가 자료를 내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의미를 잡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만큼 좋아요. 자료 안 하는 데는 자료도 안 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봐봐요. 거기 봐봐요. 구미 공시법 자료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안 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법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 민법은 잘하는데 공시법은. 그럼 거기의 차이는 뭐냐? 여기는 8조하고 거기는 뭐예요? 4주 수업밖에 안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주 수업 하는데 자료 내봐. 돌아버리지. 그렇죠, 지금. 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공시법은 더럽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4주밖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4주 격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첫 시간에는 뭐예요? 이게 머리 깨워준이라고 미쳐버려요. 만약에 15일 만에 수업 들어가는 데는 뭐예요? 첫 시간에 다 사람들이 다 까먹어서 이게 머리를 첫 시간에는 미쳐버려요. 첫 시간은 막 머리 이게 그러니까 15일 만에 오면 그만큼 머리가 다 굳어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돌아와도 벌써 머리가 굳어있는 판국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자, 그러면 봐봐요. 오늘 뭐예요?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럼 봐봐요. 이거 정도만 잡으면 돼요. 읽어봐요. 무슨요? 추정력. 추가 뭐예요? 추측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추측이다. 추측이에요.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그러면 봐봐요. 자, A가 집이 있어요. A가 집이 있어요. 전부 A가 있다. A가 있어요. 일단 무효인 등기라도 A가 등기되면 누구 집이라고 추정받아? A 집.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봐봐요. 무효인 등기라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 추정력이 발생한다는 거. 추정력. 또 하나는 봐봐요. 그러면 B가 지 아무리 등기하고 싶어도 마다 제쳐놓고 할 수 없어. 뭐예요?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식적 확정력은 발생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말소 전까지. 그럼 다음 중 등기 효력 중에서 무효인 등기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효과? 추정력과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거. 언제까지? 말소 전까지.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무효 등기 유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 배웠죠? 봐봐요. 어떤 사람 무효 등기 유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봐봐요. 그럼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자, 센서가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무효인 등기는 읽어봐요. 무효인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OX. X죠. 만약 오라고 그런다면 무효 등기 유형을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효인 등기라도 효력이 있으니까 무효 등기를 써먹자라는 게 그 유형이죠. 그러니까 센서는, 그러니까 이 센서. 그렇죠. 센서를 부려야 돼, 센서. 그러니까 이런 센서.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저번에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주문성물이 아니라 이거는 업물이야. 업물. 이거는 뭐예요? 가실. 그래서 업물과 가실의 관계. 읽어봐요.
새끼는 무슨 새끼? 천연가실이야. 천연가실. 그래서 천연가실. 천연가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저번에 한번 봐봐요. 옛날에 여기 봐봐요.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18년. 결혼이 돼서 봐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밥 먹다가 제가 저 아줌마랑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봐봐요. 결혼 몇 년 됐냐고 그랬더니 18년 됐습니다. 이러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래? 16년 플러스 2년 됐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18년 됐습니다. 만약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인터뷰 18년 됐습니다. 그럼 그냥 잘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뭐 이렇게 하든지 18년 됐습니다. 그러면 삑! 이렇게 소리 나든지 삑 소리 나든지. 그러니까 그 아줌마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16 플러스 2년 됐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아줌마랑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아줌마랑 살아야 돼요. 이런 아줌마랑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센스지 뭐 그런 문자예요. 센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저씨 얼마나 센스가 많아요. 명일동에서 수업을 하는데 뭐예요? 봐봐요. 자, 지금 뭐예요?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 지금 모의고사 보면 20점 나올 수가 없어. 30점 이상이 나오면 이거 이상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0점 이상이 나오면 어딘가 가서 짱 박혀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0점을 넘을 수가 없어.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30점이면 잘한 점수예요. 근데 만약에, 자, 30점이 나왔는데 뭐예요? A라는 여자분이 뭐였다? 60점 이상이 나왔어. 근데 B라는 아저씨가 뭐예요? 자기는 10점대가 나왔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몇 점 나왔어요? 그래서 60점 나왔대. 그래서, 나 처음 했는데 10점대가 나왔는데 저 아줌마는 60점, 참 잘했나 보다. 그래서 뒷조사 한번 해봐야 딴 학원 다녔던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 일을 뭐라 그래?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마음은. 제 쌍년이야, 쌍년. 제 쌍년이야, 쌍년. 용기 아니라 2년 했다는 소리예요, 쌍년. 그래서 3년은 늘어난 거. 그러니까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그러니까 뭐 점수 숨길 거나, 그럼 60점 맞은 작년에 했다. 그럼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가 숨길까요? 나 3년 했는데 뭐 네가 어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숨겼다라는 것은 뭔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뭘 숨겨요? 1년 하도 합격해도 대단한 거고, 2년 합격해도 대단한 거고, 3년 해도 합격해도 대단한 거고, 4년 해도 합격해도 대단한 건데, 5년은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년은 뭐가 대단해? 인내력이 대단한 거야, 인내력이. 그러니까 창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공인중개사는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숨길 필요. 그럼 뭐 내놔. 나 3년에서 60점 맞았어. 60점 맞았어. 그럼 뭐 어때? 그러잖아. 만약에 3년 됐는데 60점 맞았다. 나 작년에 올해 처음이에요.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벌써 자신감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자신감이 계류됐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신감이에요. 지금 자신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 의미 하나 잡아놓고 특히 리얼을 한번 가볼래요? 맨 밑에 에비던트 효력에서 리얼. 올해 그게 한번 출제 예상이 되니까 좀 잘 좀 해놓으라고요.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의 적법 추정 찾았어요? 네, 민법 몇 조? 200조 적용 배제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점유의 추정력, 동산의 추정력이 부동산의 추정력이 동산의 추정력. 그거 한번 캐치해두고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려면 요거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추정력에서 추라는 것은 뭐다? 추측이다. 그 정도만 의미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고요. 자기 본인한테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한다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예비등기. 그러면 예비등기 효력으로서 가처분 금지 효력이 없고 무슨 효력도 없어요? 추정력도 없고 권리 변동적 효력도 없다. 그러면 가등기는 단지 뭐예요? 순위 보전적 효력. 가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순위 보전적 효력,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로 가한다? 가등기 시로 소화한다. 근데 조심할 거는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하나 잡아놓고 특히 그 밑에다 하나 더 적어놔봐요. 자, 그러면 요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요거는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등기? 가등기. 이거는 일반 가등기입니다. 요거는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 자,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가치가 달라요. 다르죠. 요거는 몇 자예요? 세 자. 요거는 5자. 글씨수도 달라요.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자, 순위 보전적 효력. 자, 담보 가등기는 항상 담보라는 것은 머릿속에 담보는 이걸 안고 살아가봐요. 읽어봐요. 담보. 담보는 뭐예요?
이게 경매야, 경매. 담보, 항상 담보는 경매예요. 읽어봐요.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왜 경매를 받아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야. 우선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 자,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체법상 효력.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실체법이 뭐예요? 이게 민법이거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서 배워요? 바로 민사특별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가등기로 되어 있는지 담보 가등기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뭐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적 효력. 봐봐요. 이건 애워놓고 이제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적 효력.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민법 문제도, 민법 문제도 되고 등기법 문제도 두 군데 다 출제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기 앉아서. 자, 이거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권리자는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등기? 가등기. 지금 일반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 일반 가등기.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다. 가등기는 말소 신청할 권한이 없어. 왜라는 거예요? 순위 보전적 효력이.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그러면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이 소라고 같은 말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 순위 버전.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 순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민법. 바로 21일 때 2.5점짜리 볼래요? 우리 공시법에서.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쭉 연결이 됐다고. 담보 가등기, 경매 청구권,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봐봐요.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담보, 홍당, 경매, 읽어봐요. 실체법상 효력. 그렇죠? 맞죠? 오해했어요. 이게 21회 때 2.5점짜리란 말이야. 이거. 그럼 만약에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나오면 담보라는 의미로 뒤에는 경매가 따라붙어요. 이게 따라붙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가등기로 나왔는지 가등기로 나왔는지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일반 가등기는 앞에 봐봐요. 또 하나 착상을 해야 돼. 머리를 탄력적으로 놔야 돼요. 가꾸는 무슨 건이에요? 가꾸는 소유권이죠. 얼구는 소유권 이해. 그럼 가구에다 가등기 걸어. 그러면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걸어. 가구에 얼구예요. 가구. 소유권 이해 권리에 가등기 걸면 얼구죠.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가구에 기록한다. 어때? X. 소유권이라면 가구고,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얼구예요. 그럼 가등기는 가구에 기록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등기법을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범위를 안 붙어서 자기가 스스로 범위를 붙여보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뜨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뭐다?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담보 가등기는 뭐냐? 담보 가등기는. 바로 담보 가등기는 뭔지 한번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요거는 소유권 이전 법리야. 소유권이 명의가 넘겨주는 거야. 봐봐요. 대표적으로 담보 가등기의 대상은 뭐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야. A가 B한테 이 B한테 채무자야. 1억을 구워줬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공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A가 B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야, B야, 네 집 나한테 마다 소유권 이전해서 담보 가등기를 해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점이에요? B가 점유하고 있어. 사용은 얘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명의는 누구한테 넘어갔어? A한테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명의만.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인이에요? 양수인이에요?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 그래서 공통점은? 공통점도 몰라. 양도인, 양수인. 공통점은 양. 이게 양도담보야. 무슨 담보? 양도담보야. 양도담보는 명의가 넘어가서 안 넘어가서? 넘어갔죠. 넘어갔잖아. 양도담보. 그럼 명의신탁은 명의가 넘어간 거죠.
그러면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양도담보가 명의신탁에 넘어간다면 양도담보를 배울 리가 없다라는 거야. 담보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담보가등기 적용 대상이라는 거야.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명의를 뭘 넘겨줬어? 소유권을. 야, 그럼 누가 사용수익해? B가 사용수익해. 명의만 양도받았다니까. 근데 만약에 1년 계약을 했는데 얘가 B가 1억을 안 갚으면 그때는 뭐예요? 가등기에게서 번등기를 실행해서 집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담보가등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이 몇 억이에요? 3억이야. 3억이에요. 그러면 3억이면 뭐다? 야, 채권자야. 너 2억 돌려주고 너 1억만 먹어라. 이게 청산 절차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맡겨. 옛날에는 이런 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2억이라고 1억 7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억 7천. 근데 이자까지 치니까 여기 이자가 8천이 나왔어. 얼마예요? 여기 1억 8천. 여기는 1억 1천. 어디가 높아요? 여기는 없죠? 요거는 담보가등기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적용돼. 그럼 만약에 이자까지 와서 1억 5천이네. 어디가 높아요? 이게 높죠? 그때는 담보가등기에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가등기 담보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서 안 넘어가서? 넘어가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서 소유권은 갖고야 할 거야? 갖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어디에만 나타나? 갖고에만 나타나. 그럼 다음 중 이 문제가 또 자주 출제돼요. 다음 중 갖고에만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지문 중에 담보가등기 자주 출제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봐봐요. 자, 이번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썼는데 뭐라고 속였어요? 남양이라고 속였어. 그래서 남양이라고 썼는데 그건 알고 봤더니 남동 거기에 공개 설명확인 의무에서 6천만 원을 배상해주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확인해 줄 의미가. 이거 남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햇볕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지. 우리 집은 햇볕을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집은 이제 못 봐요. 못 봐. 와봐요. 이렇게. 여기 집이 있거든. 저희 집이 있거든. 여기 뭐 아파트 있지. 여기 들어섰지. 여기 딱 중간에 보금자리처럼 해가지고 햇볕을 못 봐요. 햇볕을 못 봅니다. 햇볕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딱 막혀 있다고. 아침에 여기 봐봐. 아파트 요 사이에 요만큼 햇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간이 있으면 제가 손해배상 그래서 공사 중지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내서 시간을 재봐야 돼. 여름철하고 가을 동기하고 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재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뚜게 죽이려고 그래요.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저는 그럼 제가 하루 아침에 시간을 재야 돼. 이게 재야 된다. 일조권 침해인지 아닌지 그걸 재야 되거든 지금. 그게 이제 그것도 일조권 침해라고 공사중지하면 거기 얘네들이 와서 시간을 재거든. 동지는 몇 시간, 여름철에는 몇 시간 이걸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6천만 원 배상해라. 그래서 6천만 원 배상해라. 그래서 남양이라고 그래서 보통 얼마를 더 비싸게 받았대요? 5천만 원을 더 비싸게 받았다는. 그럼 방향의 설정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동쪽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남서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설명확인 의무. 그래서 설명확인 의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쪽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향이냐 남동쪽이냐 그건 사기거든. 엄청히 말한다면. 그건 일종의 사기야. 사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난제 중개업에 가봐요. 여기 무슨 거가 있어요? 여기는 한번 갖고에는 뭐 더 있어? 갖고에는 뭐 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시 방법이 미약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에 적혀 있는 가등기는 확인을 해봐야 돼. 주인한테 이게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봐 무슨 거예요? 얼굴은 일반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야? 또 전화해라 주인한테 가서. 자, 주인한테 전화해서 자, 거기 얼굴에 적혀 있는 것은 혹시 주인 양반 사장님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럼 개망신 당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공시법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공법 누구한테? 동의한테 배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동희한테 배웠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판례는 그러면 여기 각구에 적혀 있는 것은 무슨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등기 원인으로서는 불분명하니까 실체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요 얼굴 개망신 당하지 말고요. 혹시 그러면 요 각구 적혀 있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중개업자가 확인해 봐야 돼.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그거 꼭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그러면 잡아봐요.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달라요. 가등기 세 자, 담보 가등기 몇 자? 5자. 의미가 완전 달라. 그럼 봐봐요. 자기가 툭툭 치라고. 담보 툭, 경매 정보관 툭 쳐요. 우선 변제적 효력 툭, 실제법상 효력 뭐야? 민법. 우함은 물상대의. 그래서 물상대의가 나오는 거야. 물상대의. 그래서 과거에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물상대의는 준용되지 않는다. 어때? X야. 그렇죠? 물상대의가 준용됩니다. 우함은 물이야. 우함은 물. 그렇죠?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우물물이 없는 게 있어. 뭘까요? 유치권에는 우물물이 없어. 그렇죠? 먹을 물이 없다는 거야. 우선 변제적 효력가 뭐예요? 물상대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백사주 폭력에는 경매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매는 없다라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 가등기는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민법이라는 거.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우함은 뭐다? 물상대의라는 거. 우물. 거기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이지 말라고요. 합병이 나요. 떨어지면 합병으로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 정도. 가등기는 세 자다. 담보 가등기는 5자다.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다르단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알려고 그러지 말라고.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고. 너무 하다 보면 죽어버린다고요. 죽어버려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오늘 아침에 죽을 뻔했는데 아침 늦잠 자가지고요. 7시 50분 차 타려고 뭐예요? 얼마나 뛰어다녔던지 오늘. 그래서 4분 남겨놨네. 그래서 뭐예요? 거기 청량역으로 와가지고 거기 청량역에서 기차 타러 간 데까지 꽤 걸리거든요. 막 뛰었는데 숨이 차가지고 그러면 뭐 차 딱 타고 나니까 자꾸 뭐 말 시키더라. 누가 말 시켜요? 차장 아가씨가 자꾸 말 시켜요. 여기는 더 들리니까 6호차로 가실래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숨 좀 돌립시다. 자꾸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력이 죽는다고요. 자, 그러면 뒷장 넘겨봐요. 70페이지. 뭐가 나와있죠? 테마 5번. 뭐가 나와있죠? 등기 요건이 나오네. 자, 등기 요건은 일단 좀 써놓고 시작해요. 그 밑에 아마 다 써놨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숙지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잠시 쉬었다가 부연 설명 들어갑시다. 자, 등기 무슨 요건이에요? 이어 요건. 이렇게 써놔요. 자, 제금 맨 밑에다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원익행위, 무효 등기. 기정사관세는 아마 다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관계에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야. 이 관계에서는요. 자, 이렇게 써놓고, 자, 3호부터 11호. 그렇죠, 11호.
자, 요렇게 이제 청강이 듣는 사람은 요 밑에다가 막 써놓고 좀 관계를 좀 숙지하시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자,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서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두 문제가 나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와 완화. 올해 중간생략 등기를 민법에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단단히 제비해야 돼. 1차 준비할 사람들은. 아마 우리 공시법에서는 뭐다? 지문 아니면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올해 중간생략 등기가 민법에서 나올지 등기법에서 나올지 한번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관계를 머릿속에 부팅을 딱 해놔야 돼요. 루틴을 딱 마련해야 돼요. 길을 마련해놔야 돼요. 한번 잡아봐요. 이제 일단은 써놨으면 형식적 등기효건을 읽어봐요. 형식적 유효건과 읽어봐요. 실체적 유효건. 합치해야 돼. 합치되지 않은 무슨 사유?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는 것은 29조에 몇 개를 열거하고 있다? 11개. 1호가 무슨 위반? 간헐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거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사건이는 아까 봐봐요. 지난주에 배웠던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작년 기출문제 볼래요? 수인의 가등기자 1인이 자 1인이 전원에 대해서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본인은 전원에 대해서 실행하면 몇 호로 각하해?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조금 전에 배운 게 1차 시간에 배웠던 게 전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기냐 아니냐 그걸 배우는 거거든.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등기하면 누가 각하해? 2호 사유로 각하해.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자, 그럼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이용.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문 여기 하나, 여기 지문 늘 출제가 되고요. 중간 생략 등기도 하나 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 과연 중간 생략 등기가 독자적 문제로 나올지, 일단 자 지문으로 나올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민법에서 만약에 사례 문제로 안 나오면 중간 생략 등기는 이론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위원이 있어요. 선별위원이 중복이 되면 선별을 하거든. 선별을 해요. 반복이 되면 빼내버린다고. 그러면 민법에서 출제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지문으로 한두 개 나올 거고, 만약에 민법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한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공시법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늘 출제되는 거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요 관계를 따져놓고 부연 설명하면서 또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우면 안 돼요.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